특약이나 재소전 화해 조서로 임차인을 쉽게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내보내기 매우 어려워지고 권리금 주장을 한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구독자분들께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던 내용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인분들 중에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은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합의를 해서 특약을 넣는 거잖아요. 합의를 했는데도 특약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바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약정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편명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를 보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인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무효라고 보아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또 궁금해요, 변호사님. 어떤 게 임차인한테 불리하고 어떤 건 불리하지 않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분이 나중에 권리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면 어떨까요? 이 특약은 상가 임대차법의 규정과 취지에 어긋나는 약정이면서 동시에 누가 보더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어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임대인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재건축 시 즉시 명도한다 라고 적어놓고 이제 문제 없겠지, 임차인을 쉽게 내보낼 수 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해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건축 시 즉시 명도한다 라는 특약사항은 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법원에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와, 그러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해서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강행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은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저는 말씀 듣다가 지금 이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 그 예전에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걸 한번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작성하면 어때요? 이거는 효력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재소전 화해조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재소전 화해조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보험이에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미리 법원에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것이죠.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아무리 재소전 화해조서라고 해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내용을 직권으로 삭제해버립니다. 재소전 화해는 임차인은 권리금 없이 내보내거나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없애기 위해 체결한다기보다는 임차인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월세 지급 등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소전 화해조서는 효력이 있는 게 맞는데 법원에서 이제 또 강행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임대인이 가지고 오면은 이 재소전 화해조서 자체를 허락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직접 사용하거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임대인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약이나 재소전 화해 조서로 임차인을 쉽게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내보내기 매우 어려워지고 권리금 주장을 한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변호사님, 임대인분들이 참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걸 많이 오늘 배워가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특약 넣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런 분들께 좀 꿀팁 좀 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원하는 바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재된 문구가 효력이 있는지, 더 확실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같은 것들을 미리 검토받아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안에 넣는 특약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점은 구독자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가변호사.com 김재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